자, 오늘의 작전은요, 리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내년에요, 물가가 더 올라도 트럼프는 이미 달러 더 풀고 금리 더 낮추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데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플레이션인데 금리를 어떻게 낮춥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죠. 트럼프의 노림수 3가지. 그리고 과거에 미국 역사상 실제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도 금리 낮추고 달러를 푼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70년대 연준 의장 아서 번스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FOMC 회의 이제 엊그제였었는데 간밤에 다우, 러셀이 사상 최고가를 한 거는 정말 파월 덕택이었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금리 인상은 선택지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했다면 파월 자기 임기 때는 금리 인상 없죠. 그리고 새롭게 받게 되는 뉴 연준 의장은 완전히 트럼프의 오른팔일 텐데 지금 금리 더 내리려고 안달인데 뭐 올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이게 결국 또 다우를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리게 됐고요. 여러 이야기를 파월 의장을 보면 파월이 하도 트럼프가 뭐라고 하니까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원하는 말을 했어요. 이 파월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단기 국채를 이제 매입하게 되는, 이게 이제 QE가 아니라고 연준도 이야기를 했고 뭐 일부 전문가들도 막 화를 내면서 단기 국채 사는 게 무슨 QE냐. 이거는 이 자금 경세 풀려는 거라고 막 또 어제도 하시던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파는 커집니다. 저는 너 단기 국채도 매입했잖아 하면서 새로운 연준 의장 또 새로 트럼프가 압박하면 결과적으로 뭐 모기지론 회사채도 사주는, 장기물도 사주는 본격 QE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경제 점수가 A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도 금리 더 낮추고 달러 더 풀 거라고 이 통화 정책, 자기가 뭔데요? 자기 대통령인데도 이미 이제 확장 제적과 함께 유동성 완화 정책을 좀 천명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정치 뉴스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욕 시장 맘다니한테 뺏긴 데 이어서 플로리다가 자기의 뭐 텃밭이잖아요. 거기 마이애미 시장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 민주당한테 뺏겼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지금부터 연설 캠페인을 펼칠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불안합니다. 무조건 지금 트럼프는 돈 풀 수밖에 없어서 지금 월가 유행어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인플레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성장을 이어가는 행동.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이라는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닌데 지금 리플레이션이 왜 이야기가 되느냐? 내년에 누가 봐도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돌아가는 판이 연준을 장악한 트럼프가 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금리를 더 낮출 거야, 달러를 더 풀 거야라는 것 때문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물가가 오르는데 연준이 바보가 아닌데 금리를 어떻게 낮추고 달러를 어떻게 더 풀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리는 트럼프의 3가지의 포석을 한번 미리 찾아보려고 할 텐데, 첫 번째는 노동시장 그리고 고용 지표가 완벽하게 망가지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고용이 완벽하게 무너지면 물가가 좀 올라도 연준은 명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고용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16일 날 11월 비농업 비분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10월은 그냥 늦어가지고 발표를 안 하기로 했고 이제 16일 날 11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한번 강력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꽤 나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로봇 얘기 나오지만 AI 때문에 미국에서 속속 들어오는 전원이 엄청난 해고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굉장히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블루 칼라 쪽이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로봇으로 좀 대체가 되겠죠 또. 근데 저는 굉장히 AI 충격발 고용 파탄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준은 미리 받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연준이 바보가 아닌데 데이터 보고 판단합니까? 미리 좀 사전 집계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트럼프는 이참에
셧다운도 그런 일관성상에서 아예 고용 시장을 한번 확 망가뜨리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적어도 11월 전에 금리 인하를 정말 빠르게 가속화하려는 그런 명분을 찾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증시 조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번 빠르게 망가뜨린 다음에 앞서 말한 이 단기 국채를 본격 국채 매입인 QE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이 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라클로 AI 거품론 재점화되면서 한번 밀었잖아요. 게다가 오늘 브로드컴 기대했는데 지금 브로드컴도 한 번 더 망가졌잖아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우리는 목요일이죠.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데 여기까지 망가진다? 그러면 나스닥은 꽤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래도 가는 것보다 한번 빠져놓고 내년 4월, 5월부터 랠리 한 번 더 나오는 게 선거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조정들 또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지금 금리 낮춰야 되니까 채권 쪽으로 수급 가는 것도 좋고 증시에 대한 조정. 왜냐하면 만약에 증시가 빠지고 뭐 AI 거품론 할 때 트럼프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증시 살리려고 하면 100% 언급했죠. 걱정하지 마라. 남 믿고 따라와라. AI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트럼프가 코인에 대한 이야기, AI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증시 조정을 통해서 더 큰 판을 원하는 QE, 양적 완화에 대한 포석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요. 야, 증시 빠졌잖아. 그러면 QE 할 수 있는 달러를 덮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원유와 가스에 대한 부분인데 진짜 간밤에 원자재 시장도 다 놀랍니다. 금 또 올랐죠. 은은 폭등했습니다. 5%. 그다음에 구리값도 또 사상 최고로 갔는데 실제 원자재의 주인공인 원유와 가스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또 급락을 시켜놨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금은 구리가 가고 저렇게 나머지 막 팔라듐 들썩들썩 하는데 원유와 가스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원자재 버블은 저는 내년에는 이미 확정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원유와 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지금은 착시잖아요. 뭐 설렁탕 한 그릇이 5만 원 하는데요. 4만 5천 원 합니다. 티 포함. 미국 뉴욕에서. 그런데도 물가 안 올랐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트럼프가 원유를 유가를 눌러서 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자 만에 하나 이제 정말 못 맞고 트럼프도 유가랑 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대책이 있는가? 트럼프와 내년에 새로운 연준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저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0년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어떤 짝꿍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트럼프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케빈 해시 연준 의장이라고 해볼게요. 당시엔 닉슨 대통령과 아서 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서 번스는 70년부터 78년까지 이제 연임을 했었는데 이 연준 의장 했었는데 지금이랑 구도가 너무나 똑같아요. 이 닉슨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재선을 하려고 72년, 73년은 오일 쇼크 터졌잖아요. 인플레가 계속 나왔는데도 금리를 무조건 내려라라고 막 압박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8%에서 4%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뻥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한 2개월, 3개월 만에 거의 4배, 그러니까 300% 넘게 폭등합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유가가 바닥이래 하는데 한 3개월 만에도 3배, 4배 갈 수 있는 게 국제 유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압박을 하고 빨리 너 이 아서번스한테 이렇게 인플레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와. 그랬더니 그때 아서번스가 지금 유가가 폭등한 거는 이 오일 쇼크 때문이라는 일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물가 산출해서 유가 빼 이래 버립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받아줬고요. 또 막 식료품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서번스가 이거 엘니뇨 때문이니까 이 물가 산정해서 식료품 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근원 물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유와 에너지 가격, 이 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 이 근원 물가가 실은 뭐 대단한 경제학계에서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73년에 아서번스가 석유 빼, 그리고 통계내 먹거리, 식료품 빼 해서 나온 게 근원 물가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는 근원 물가와 근원 PCE만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막 유가 오르고 하더라도 충분히
금리 낮추고 또 돈 더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딱 1970년 6월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 때를 놓고 보면은요. 먼저 저 빨간 선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선이 실업률인데 느닷없이 실업률이 급등하죠. 실업률이 급등한다는 건 노동시장이 파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만에 하나 노동시장이 파탄나고 뭐 취업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깁니다. 초록색으로 된 게 금리 인하였잖아요.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물가를 놓고 보면은 떨어지는 듯 보이다가 72년, 73년 넘어갈 때 저 때 보십시오. 오일 쇼크 터지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튀어오르잖아요. 거의 뭐 12%까지 가게 되는 살인적 물가가 나왔는데도 저기 보시면은 금리를 또 내립니다. 왜? 저기 실업률이 따라 올라가죠. 이제 74년 이후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용 나쁘잖아라고 하면서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유가하고 먹거리 가격 빼고 통계 내 근원 물가로 물가 내리고 자, 그래 금리 내리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내년에 리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플레 아무리 나와도 트럼프 또 새로운 연준은 무조건 금리 내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러 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보면 일단 원자재 관련주들 봐야 되겠고요. 자산주를 꼭 봐야 됩니다. 이 자산주가 핵심인데 이따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 뭐 천일고속 또 뭐 하림지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서부 T&D들 왜일까요? 우리는 뭐 고속터미널이 개발된데 뭐 이러고 있지만 주식은 저는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제적인 땅, 자산에 대한 왜? 내년에 인플레는 명확하니까 그럼에도 인플레를 잡을 생각을 내년에는 안 할 것인가를 좀 선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고려아연도 들썩이고 있어요. 이 금속 쪽 라이빈들. 정유주, 유가는 오르지도 않은데 S오일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못 오르는 게 지금 이마트 같은 것들인데 이마트도요. 갖고 있는 부동산 재평가 내지는 몇 군데만 이거 팔아도 지금 신세계는 먼저 올랐잖아요.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지주회사 중에서도요. 그냥 지주회사 말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홀딩스들 이런 것들은 자산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목하시라. 자, 리플레이션 트렌드는 저희가 작전 2에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주목을 해 보시고요. 확실한 것은 내년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트럼프는 달러 덮을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봤습니다.